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IT 회사에 재직 중이고 월급쟁이로 근근하게 생활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천천히 불리고 있는 초보 주식쟁이 사기입니다. 초보 눈높이에서 왕초보들의 투자를 돕고자 이번에 웹북을 출간하였습니다. 물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은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갑에 5,000원을 열심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밥 한 그릇에 5,000원인데 배고플 때 언젠가는 사 먹으려고 생각해서죠. 그런데 국가 경제 위기로 인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2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밥의 가격이 10,000원이 됩니다. 이제 저는 제 지갑에 든 5,000원으로 국밥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원금 손실을 보지는 않았지만 국밥 가격이 상승했으니 사실상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금만 들고 있는다라는 것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원금 손실 위험 같은 이야기보다 우리는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사실 아직 주식 초보입니다. 운용하는 금액도 절대 많지 않습니다. 대략 2천만 원 조금 넘게 운용하고 있고 월 2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네요. 현재 대략 연수익 10%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저렴한 반지하 월세방 하나 운영하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아 보이긴 하지만 투자금 대비 소득으로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을 쓸 때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 겨우 이것밖에 못 버는 사람이 책을 써도 되나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초보자한테는 이렇게 현실적인 수준의 투자자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내 증시는 2010년 대비 10년 동안 크게 상승하지 못했는데 미국 증시는 엄청 상승했거든요. 코스피는 30% 오를 동안 나스닥은 300%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애플,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성과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진짜 가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작년까지는 대부분 한국 주식만 했습니다. 수익률도 제법 괜찮았고요.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분석도 많이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결과는 좋았지만 그 안에서 한 종목 상장 폐지도 당해봤어요. 그만큼 국내 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니 변동성이 커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더 안정적이고 좋은 주식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미국 주식으로 갈아탔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미국 주식이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선택하기가 좋았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툴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저는 초보들에게는 절대 개별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40% 정도가 한 개 종목에 몰빵을 한다고 해요. 주식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개별 종목을 산다는 것은 마치 시험 문제를 느낌으로 찍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우선 큰 틀에서 주식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ETF를 추천합니다. ETF는 주식같이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수수료도 저렴하고 또 우량주의 경우 주당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아마존 한 주를 사려면 현재 가격으로 37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런데 아마존을 포함한 ETF인 QQQ 같은 경우는 한 주에 32만 원 정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타이밍도 못 잡겠고 종목도 못 고르겠고 시장의 흐름도 잘 모르겠다. 주알못이라면 ETF를 통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배분이란 예를 들어 주식이랑 채권이라는 두 가지 자산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주식이 오르면 채권은 떨어지고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둘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뜻 생각하면 제로섬이 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두 자산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값이 오른다는 거죠. 즉 두 자산을 섞으면 그 안에서 서로의 변동성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수익률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으나 변동성이 낮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익히 알려진 포트폴리오로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에도 날씨처럼 사계절이 있다면 그 사계절 내내 통하는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주식, 채권, 원자재, 금을 섞어서 변동성은 적게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에 근접하게 가보자는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펀드의 3%만이 시장 수익률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수익률만 달성하는 것도 상당히 훌륭한 펀드 매니저의 성과 수준이라는 거죠. 초보들이라면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고 주식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공부하기 위해 이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으로 주식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첫 주식 투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재미를 좀 보고 나서 주식에 좀 소질이 있나 착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마침 퇴사 시즌이랑 겹치면서 퇴직금까지 들어와서 전 재산을 위험한 주식에 몰빵했다가 전 재산을 거의 탕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고, 그때부터 100, 200, 500, 1000 이렇게 늘려가다가 최근에는 2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한다면 200만 원도 크게 느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만 원짜리 물건 하나를 산다고 할 때도 가격 비교도 이리저리 해보고 성능이 어떤지 리뷰도 찾아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주식이 그런 물건보다 판단하기 어려운 자산인데도 더 쉽게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200만 원이 쉽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듯, 또 부업 10만 원도 쉽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듯, 자본소득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